금강경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 8화.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금강경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무상의 지혜를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변화를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다. 매일 감사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2부의 마지막 시간으로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아 집착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갈등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살펴볼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워샹 우렌샹 우종성샹 우쇼저샹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모습도 없고 남이라는 모습도 없고 무중생이라는 모습도 없고 목숨 있는 자라는 모습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때 한 제자가 의문을 표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되 나만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다. 나와 남을 구분짓지 말고 모든 생명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세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듯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내가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1. 자아 집착이란 무엇인가? 자아 집착이란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마음을 말해요. 내가 옳다. 내 방식이 최고다.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마음들이 자아 집착이에요. 물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며느리와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요리법이 맞는데 며느리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더라고요. 내가 50년 넘게 해온 방식인데 왜 안 따르지? 하며 속상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고 있었더라고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배운 방식이 있는데 왜 제 것만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좋은 깨달음이에요. 자아 집착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하며 늘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컸더라고요. 내가 하는 마음 때문에 정작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아 집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어려워져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다 보니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물론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 경험에만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자아 집착에 빠지는 거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고 그런 걸 왜 하느냐, 책을 읽어라. 계속 잔소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손자 말을 들어보니 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 기준만 옳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이 가족 관계에서의 자아 집착 20 가족 관계에서 자아 집착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말이 맞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며느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시어머니는 내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한 시어머니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아이 교육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운 방식이 더 좋은데 하며 계속 간섭했죠. 그런데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나름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제 방식만 고집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변화예요. 자아 집착을 버리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다른 분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결혼 40년 동안 남편이 TV 보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왜 TV만 보고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TV 볼 때 방해하지 않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서로 편해졌어요.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도 자아 집착이 문제가 되곤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안다. 이런 마음도 자아 집착이에요. 정말로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한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겪으셨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내 자랑을 위해서 아들의 꿈을 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아들은 카페 운영하면서 정말 행복해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자아 집착을 버리면 가족 각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행복을 응원하게 되는 거죠.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 예전 아이들은 안 그랬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이 아이에게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3. 이웃과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마음 10. 자아 집착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옳다. 내 종교가 최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 할머니께서 아파트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셨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과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래층에서는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며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래층 입장에서는 정말 시끄러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사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지금은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자아 집착을 버리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종교 활동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른 분과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가 보기엔 제 방법이 더 효율적인데 그분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더라고요. 내가 더 오래 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하며 속상했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분도 나름의 경험과 생각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점들을 합쳐서 해요. 결과도 더 좋아졌어요.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지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내가 다 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자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 이런 생각들도 자아 집착이에요. 한 분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안 양보해줘서 기분이 나빴어요.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하며 화가 났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도 다리를 다쳐서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거예요. 이제는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실천 방법 자아 집착 내려놓기 6단계 20. 이제 구체적으로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실천 방법을 6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겠어요. 1단계 내 고집 알아차리기. 먼저 내가 언제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이웃과 이야기할 때, 아, 내가 또 고집을 부리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 내 방식이 맞는데 왜 안 따르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지금 내가 자아 집착하고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2단계 상대방 입장 생각해보기. 고집을 알아차렸다면 이번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할까? 한 할머니는 이런 연습을 하셨어요. 손자가 숙제 안 하고 게임만 할 때 공부해야 한다고 잔소리했는데 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잠깐 쉬고 싶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3단계 우리라는 말 사용하기. 내가, 나는 대신 우리, 함께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 함께 생각해보면 내가 옳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내 방식대로, 우리가 합의한 방식으로. 말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기 시작해요. 4단계 다른 사람의 장점 찾기. 자아 집착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돼요.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장점을 찾아보세요.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도 아이들은 정말 잘 돌본다.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점을 찾으면 자아 집착이 줄어들어요. 5단계 양보하는 연습하기. 작은 것부터 양보해보세요. TV 채널, 메뉴 선택, 외출 시간 등등. 꼭 내 방식대로 안 해도 되네. 이런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실천을 하셨어요. 저녁 뉴스 보는 시간에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면 양보해요. 처음엔 아쉬웠는데 지금은 아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6단계 감사 표현하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 말이 맞네요. 이런 말들이 자아 집착을 녹여줍니다.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만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큰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함께 배워봤어요. 나라는 모습도 없고 남이라는 모습도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나와 남을 가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자아 집착을 버린다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도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갈등도 줄어들고 마음도 편해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금강경 3부 완성과 실천에 들어가서 모든 현상의 허상성 이해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본래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자아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모든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